stepped into my life. Such a magic feeling when you tore down my walls. I wish I could go back to right before you told me I'd try to change it all. But look at us now, could have gone so far. It hurts to realize we're parted. Yeah, look at us now, this is who we are. And I just know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We're like strangers again, again, again. Strangers again, again, again. We're like strangers again, again, again. I just know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We're like strangers again.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먼저 끓여 먹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을 다 먹었는데요. 라면을 먹고 나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우선 장소를 옮겼습니다.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 주민분이 오셔가지고 거기는 야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한 5대 정도가 철수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자주 가던 남계대교 아래인데 이제 거기는 못 갈 것 같고, 또 다른 곳으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시간 좀 안 되게 기다리다가 천둥 번개 치고 폭우 내리고, 그래서 그냥 차를 돌려서 집에 가는데 한 5분 가니까 이제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비가 그쳤겠다 싶어서 다시 차를 돌려서 왔죠. 그랬더니 비가 완전 그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철수할 때도 막 캠핑하다가 버티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 맑아졌네요. 여기 비가 많이 올 때 서울은 계속 맑았대요. 그래서 소나기겠거니 했는데 다행히 좀 지나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얼마 전에 4세대 투싼이 공개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캠핑이 요새 인기가 많죠. 근데 캠핑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차박도 같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동안 제가 차박에 이용한 제 차량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은 대부분의 자동차 리뷰가 신차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신차 구매자 못지않게 우리나라에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네이버에 10년 정도 된 차량의 리뷰는 많지 않죠. 그래서 혹시나 이 차를 중고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제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차는 08년식 투싼 1세대 2.0 디젤 모델이고요. 4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고
4륜이 아니라 2륜 모델입니다. 구입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10만 4천 킬로 탄 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딱 2년 동안 3만 킬로 조금 안 되게 탔어요. 이 차량의 공인 연비는 공식적으로는 13km에서 15k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낸 평균 연비를 보면은 한 10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에어컨을 풀로 틀고 짐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시내 주행을 하면은 최저 6.8까지 나왔었고요.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최대 13.8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요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00km로 쭉 간다면 한 15km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차 같은 경우는 151마력, 32토크, 공차 중량 1600km 정도 됩니다. 4단 미션이 조금 멍청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시내 주행을 하면서 미션 때문에 힘들다, 불편하다라는 거는 크게 느끼진 않았어요. 저단에서 변속할 때 충격이 조금씩 오고 속도를 70에서 80으로 달리다가 오르막을 만나면은 이미 4단이 물린 상태여가지고 차량의 힘이 좀 떨어져요. 그때는 이제 킥다운을 해서 가면 되고요. 그거 두 가지 빼고는 특별히 불만을 느낀 건 없습니다. 뭐 저속에서 가속력이 늦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속으로 가면은 100km를 넘어갔을 때의 가속력은 좀 떨어져요. 이게 뭐 디젤 모델인데다가 옛날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 엑셀을 밟아도 그렇게 속도가 확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하지만 이제 뭐 맥시멈 스피드는 밟으면 밟는 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운전자로서 디자인 덕분에 편했다는 점은 전면 유리도 크고 후면 유리도 크고 사이드 미러도 크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시야가 정말 좋아요. 그냥 뭐 가리는 거 없이 전부 다 잘 보여요. 그 점 하나 되게 좋았고, 대신에 이제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죠. 실내 모습은 그냥 평범한 10년 정도 된 차량의 실내와 같습니다. 뭐 옵션도 특별할 옵션은 없고요. 단지 그냥 신기했던 거는 이 차량에 2열 열선이 탑재되어 있어요. 10년 전이면은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 투싼에는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고, 엔진의 소음 진동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는 편이고, 뭐 그 정도가 이제 특이사항이고, 그 외에는 네,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뒷좌석이랑 트렁크인데요. 투싼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차체를 키워왔어요. 투싼 중에는 1세대가 가장 작고 4세대가 가장 큽니다. 뭐 그래도 혼자 또는 2명, 3명 정도까지는 캠핑을 다니는데 짐을 싣고 가기에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제가 엄청나게 장비를 많이 쓰는 오토캠퍼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니멀하게 다닐 때는 뭐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또 산행을 위한 배낭을 놓고 해도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2열을 접었을 때 풀플랫하게 평탄화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나온 4세대 신형 투싼을 봐도 현대가 광고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죠. 2열을 접었을 때 아래로 들어가서 풀플랫이 된다. 그러면서 광고에 차박을 하는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이미 1세대는 그게 됐어요. 2세대와 3세대는 왜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1세대는 딱 접었을 때 풀플랫이 돼요. 이게 차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풀플랫이 안 되면은 잠잘 때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따로 돈을 들여서 시트를 개조하거나 또는 매트를 깔거나 그 위에 이제 뭐 나무판을 대가지고 평탄화를 따로 시키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평탄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차 내부에서 머리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차는 그냥 잠만 자는 용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풀플랫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 그냥 앉아 있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제 겨울에 춥거나 이럴 때는 이 차 내부에서 혼자 열심히 놀아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을 텐데 제가 촬영했던 영상에 그 사운드가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박 관련 이제 뭐 평탄화하고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건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지금 적벽강에 캠핑 온 김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글래스만 이렇게 따로 열려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렇게 차 안에 들어와서 트렁크를 열지 않고 이게 윈도우만 열고 글라스만 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안 써보면은 모르는 그런 편리함이에요. 진짜 보시면은 요 문만 열어두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진짜 좋습니다. 이게 노지 캠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박을 하면은 노지로 많이 다니게 되는데 혼자 노지를 가면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해가 지면은 차에 들어와서 문을 잠가 놓거든요. 근데 문을 다 잠가 놓고 있으면 좀 갑갑하잖아요. 그럴 때 딱 요것만 딱 열어두면은 이 안에서 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테이블 하나 놔두고 내가 이 밖을 바라보면서 있어도 되고 아니면 요걸 여기 기대서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게 진짜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 뚜껑 열리는 거 진짜 정말 좋아요.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내부에선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열고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이게 안에서 닫을 수는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비가 오거나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왔다 이러면 급하게 닫으면 돼요. 저는 거의 자기 전 빼고는 차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항상 이거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여기 누워 볼게요. 이게 평탄화는 정말 쉬워요. 그냥 의자 접듯이 누르고 제끼면은 평평하게 펴집니다. 보시면은 진짜 여기 굴곡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일자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근데 다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이듯이 발이 나와요 밖으로. 제 키가 175거든요. 근데 170이 조금 넘으면은 다 이렇게 발이 삐져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잘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짐을 쌓아두고 여기도 짐을 쌓아두고 나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둘이서 차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머리를 트렁크 쪽으로 둡니다. 머리를 트렁크 쪽으로 두면은 다리가 요 조수석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발목 아래 부분은 공중에 떠 있게 돼요. 아니면 여기 센터 콘솔로 넣던가 공중에 떠 있게 되는데, 그래도 머리가 떠 있을 땐 잠을 못 자지만은 다리가 떠 있을 때는 저는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아까처럼 대각선으로 자고, 둘이 가게 되면은 머리를 트렁크 쪽으로 두고 잠을 잡니다. 키가 180 이상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준중형 SUV는 어떤 걸 가져가셔도 차박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중형이나 준대형, 뭐 팰리세이드, 못해도 소렌토 산타페 정도는 되는 걸 타셔야 차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평탄화가 이렇게 쉽게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진짜.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차의 특징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 차를 추천하냐? 바로 캠핑과 차박을 다니고 싶은데 차를 살 여유도는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인 자동차가 있는데 캠핑을 다닐 SUV를 사고 싶다. 그런데 큰 돈을 투자할 돈은 없다. 그런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캠핑을 같이 다니는 인원이 3인 이상이거나 차박은 안 하고 캠핑만 다닌다 그러면은 굳이 이 차를 살 필요는 없어요. 3인 이상이 넘어갈 경우는 캠핑 다니기에 이 차가 좀 작은 편이고요. 또 차박을 할 게 아니라면은 이 차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이 차를 안 사고 조금만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2세대 차량을 사는 게 아마 더 나으실 거예요. 다만 차박을 한다고 하면은 2세대보다 1세대가 훨씬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평탄화 되고 안 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오래된 디젤 SUV를 중고로 구입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리비 부분인데,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디젤이 안 그래도 뭐 기름값 아껴서 수리비로 다 쓴다 할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고, 또 10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고칠 게 나올 텐데 차값 싸다고 덜썩 샀다가 나중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내가 사고를 내서 고친 게 아니라 스스로 고장나서 고친 건 딱 두 개예요. 하나가 에어컨 컴프레션 풀린가? 그게 고장났대요. 그래서 작년에 15만원 주고 교체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고압 펌프. 올 초에 이제 블루엔즈에서 고압 펌프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고압 펌프에 누유가 있어서 교체를 한 건데, 고압 펌프 누유 같은 경우는 이 투싼의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엔즈에 가면은 무상으로 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따로 돈을 낸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를 사서 고장나서 고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딱 15만 원. 그 외에는 뭐 제가 박아서 수리한 범퍼나 제가 앞을 박아서 교체한 인터쿨러, 소모품만 갈아주고 지금까지 탔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실 때 진짜 잘 알아보고 괜찮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디젤 차라고 해서 그렇게 수리비 폭탄을 받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관리가 안 된 차를 사거나 잘못된 중고차를 사면은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하겠죠. 정말 마지막으로 이 차를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첫째, 투싼이 04년도부터 나왔는데 구입하시려면 무조건 06년도 이후 차량을 구입하셔야 돼요. 이게 06년도부터 엔진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출력이 더 좋아졌어요, 그 전보다. 그래서 06년 이후 차량을 사야 되고, 또 06년도부터 DPF가 의무 장착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DPF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후 차량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타이밍이 체인 방식이 아니라 타이밍 벨트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 타이밍 벨트를 갈았는지 그것도 이제 구입하시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 펌프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 딱 1회만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구매하려는 차량이 고압 펌프를 교체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뭐 현대차들이 대부분 그런데 부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차는 다행히 이제 부식 없이 깨끗한 편인데, 제가 카센터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차량 같은 경우 부식이 심한 거는 리프트에 띄우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리프트에 띄우려고 하면은 그냥 막 다 으스러져 가지고 정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꼭 구입하시기 전에 리프트 띄워서 하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높은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관리가 잘 되었다 한들 키로수가 너무 높으면은 적정 부품들의 수명이 있잖아요. DPF 같은 경우도 20만 조금 넘으면은 수명이 끝난다고 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가지고 뭐 DPF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소모품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5만 이하 차량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 차를 사서 완전히 수리를 해서 오랫동안 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가 뭐 제가 이 차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우선 가격이 싸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더 있다면은 이 차 말고 뭐 팰리세이드 더 있다면 이제 뭐 디스커버리 이런 차를 사서 차박을 다니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차를 2년 동안 타면서 느낀 뭐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차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모쪼록 잘 구입하셔가지고 즐거운 차박 캠핑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차가 굳이 아니라도 다른 차를 쓰시더라도 저는 이제 차박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